안녕하십니까. 대전의 지퍼스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현재 제가 밑에 에어컨 컴프를 제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에어컨 컴프를 지금 탈거를 했어요. 여러분들 중에 이제 겪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1234YF 냉매가 들어가는 에어컨 콤프 중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342에서 1234YF로 바뀐 초기에 이 델파이 에어컨 콤프에 좀 하자가 좀 있었죠. 클러치 코일이 타는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콤프가 이제 코일이 타서 작동을 안 하는 거죠. 냉매도 1234YF가 아닌 걸 넣었을 확률이 지금 있어서 냉매를 다 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1234YF에 134A가 섞이면 안 돼요. 그러면은 1234YF를 쓰는 전용 장비가 오염이 되고 또 냉매를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 라인을 뜯다 보니 일단은 이렇게 돼가지고 냉매를 다 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코일이 탔습니다. 새빨갛게 익었죠. 저 코일부가 새빨갛게 익었어요. 요런 증상이나 요런 모양새가 됐거나 요런 컬러가 이 클러치 쪽에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이거는 코일이 탄 겁니다. 콤프가 늘어붙거나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쪽에 앞에 클러치가 있고 이 클러치 코일이 있는데 이쪽이 지금 타가지고 이 콤프가 클러치가 안 붙는 거죠. 그런 상황이 발생을 지금 한 상황입니다. 신품이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품 이제 장착 들어갈 거고요. 1234YF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코일이 많이 타는 증상이 좀 있어요. 그래서 클러치를 많이 교체를 해드리고는 있어요. 센터에서 보증기가 있는 차들은 클러치를 교체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클러치만 교체해도 또 콤프에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좀 많은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서비스에다 이제 좀 아는 지인한테 좀 문의를 했더니 그냥 콤프를 통째로 교체를 하는 게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클러치만 교체를 할까 하다가 콤프를 주문을 했고, 또 클러치는 지금 공급이 되는데 코일이 품기래요. 코일이 품기다 보니까 어차피 코일 구할 수 있는 지금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콤프를 통째로 이렇게 교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교환하고 다시 영상 올리겠습니다. 콤프 장착을 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잘 안 보이죠? 좀 어두워가지고 밑에 보시면은 새거 보이실 건데, 네, 진공 잡고 있어요. 아니요, 진공 1234YF 장비인데 이게 가스 점검을 한다고 하시고 전문점이나 이런 데 가면은 1234YF 냉매가 워낙 비싸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이런 아답터를 써서 134A를 넣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돌아가요. 134A를 넣어도 돌아가거든요. 근데 보충용으로 넣어버리니까 섞여서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게 그래도 또 이게 금방 고장이 안 나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나중에 되면은 좀 고장나는 사례가 그렇게 해서 발생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처럼 순수 1234YF랑 134A랑 섞이면은 134A가 1234YF로 들어가는 순간 1234YF는 순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못 써요. 다 버려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장비도 청소 다 해야 되고 되게 복잡해져요, 일이. 그래서 이 차량도 혹시 몰라 갖고 냉매를 다 버렸어요. 지금 냉매를 다 버리고 순수 1234YF만 다시 충전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게 누가 만약에 일단 에어컨이 안 되니까 가스 점검을 누가 했다고 친다면 조금이라도 섞이면 안 돼요. 분들은 1234YF다 그러면은 나는 1234YF가 너무 비싸니까 134A를 쓰겠다 그러면은 그냥 다 빼버리고 아예 청소 싹 하고 플러싱 해버리고
1, 3, 4에 넣으시면 되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1, 2, 3, 4를 못 넣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된다고 치면은 일단 뭐 보증이나 이런 거는 빠이빠이 하는 거고, 나는 그냥 FM대로 하겠다 그러시면은 그냥 저처럼 절대 안 섞이게 1, 2, 3, 4 전용 장비로 해서 1, 2, 3, 4 전용 냉매를 충전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비쌉니다. 한 25만원 정도 하거든요. 놀라죠 사람들. 이거 1, 2, 3, 4 한번 장비 걸어버리면은 뭐 25만원 30만원 나와버리면은 기겁을 해요. 그래서 뭐 저희도 아직은 좀 살까 말까 고민이긴 한데, 이게 정비 때문에 저희도 이제 사야 될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1, 2, 3, 4A랑 1, 2, 3, 4 YF랑 섞이면 절대 안 된다. 그거 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진공이 5분가량 지났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없어서 일단 냉매 충전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작업을 어제 한 거를 한번 더 리뷰를 더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콤프가 탔습니다. 콤프를 탄 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제 이게 클러치 쪽이잖아요. 이게 클러치거든요. 이 클러치 안에, 이쪽에 이제 이 안에 코일이 들어가 있는데요. 코일 주변이 새빨갛게 탔어요. 이런 상황이 되면은 콤프가 열을 많이 받는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타입은 좀 구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구형이라면, 도대체 이 사람이 뭘 얘기를 하는 거냐. 단자를 보면은 핀 번호가 1번, 2번 두 개밖에 없죠. 두 개밖에 없고요. 자, 요게 중요합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네요. 여기 아무것도 없네요. 네. 요거는 ECV가 대응 가능한 콤프인데, 쉽게 말해가지고 얘는 ECV가 들어가지 않은, 말 그대로 그냥 신호선으로 인가하고 끊고, 신호로 인가하고 또 끊는 아주 단순한 방식으로 제어를 합니다. ECV가 있는 타입 같으면 이 핀 번호가 일로, 이 커넥터가 이쪽에 있지 않을 거예요. 왜 커넥터가 이쪽에 있을까요? 네, 코일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 코일. 코일이 클러치를 붙여줘야 전자석을 형성을 해서, 자기장을 형성을 해서 클러치를 붙여줘야 펌프가 작동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커넥터가, 이 구형 타입들은 지금 대부분 이 앞쪽에 있죠, 위에. 그래갖고 이렇게 배선이 들어가는 타입이거나, 대부분 아니면 이렇게 직접 커넥터 앞에 있는 거고, ECV로 제어하는 타입은 여기 ECV 전자 솔enoid 밸브가 하나 장착이 되면서 배선이 이렇게 나와서 이쪽에 장착이 되죠. 핀 번호가 3개일 수도 있고 핀이 2개일 수도 있지만, 2개일 때 이렇게 일반 클러치 타입은 그냥 전원이 오고 마이너스 신호가 붙여주는 방식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항상 와 있고 플러스 신호를 붙여주는 방식이거나, ECV는 똑같이 커넥터는 2개가 옵니다. 핀은. 하지만 컴퓨터에서 듀티 제어를 하기 때문에 완전히 제어 구조가 틀린 방식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대부분이 ECV가 있는 것보다 이런 코일 타입들이 컴프가 부하가 많이 걸립니다. 이유는, 자, 물론 이제 실내에 핀 센서, 그 다음에 압력 센서, 냉매 압력 센서 등 외기 온도 센서, 그 다음에 실내 온도 센서, 여러 가지에 의해서 콤프의 부하량을 조절을 하긴 하지만,
단순하게 얘는 어느 조정 범위가 한 뭐 예를 들어서 한 30% 수준이라고 한다면 ECV 타입들은 듀티류에서 99%, 그다음에 10%뭐 이 정도까지 되게 폭넓은 제어를 할 수 있고 또 더 예민하게 콤프의 부하량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클러치 타입들은 일단은 내가 에어컨을 킨 순간 계속 돌아가요. 돌아가면서 그 부하량 조절이 우리가 ECV 타입 알고 있는 그 최신형 ECV 타입보다는 조금 부하량이 더 많이 먹죠. 부하량 조절도 조금 더 둔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콤프가 부하를 받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클러치에 자기장을 형성을 해서 클러치를 붙으면 얘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 콤프를 돌려주게 됩니다. 이 안에 샤프트가 들어가 있고 로터리 타입의 이제 그 콤프 압축기가 있는데 회전식이죠. 일종의 약간 짱구져 가지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원형이 아니고 약간 짱구져서 이런 식으로 남는 공간에 이제 그 냉매가 압축이 돼 가지고 계속 편안하게 이렇게 압축이 되는 방식인데 그런 방식으로 계속 부하를 주다 보니 이 클러치가 이제 열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코일이 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콤프가 사망을 한 거고 어제 그렇게 교환을 한 겁니다. 근데 보니까 어제 장착한 것도 1회 제품이에요. 원래 이게 초기에 델파이께 들어갔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델파이가 중국으로 그 공조사업부를 팔면서 이제 좀 문제가 좀 많았던 시기에 대부분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코일이 타는 게. 근데 요거는 1회 제품이라고 해서 개선품 같은데 개선품인데도 좀 그런 게 있네요. 아무래도 구형 타입이라 더 그러지 않을까 하는 제 추측을 해봅니다. ECV가 들어갔으면 조금 더 덜 할 텐데 물론 ECV가 들어간 것도 코일이 타는 사례가 많아요. 그리고 또 ECV가 들어가면은 ECV의 어떤 고장에 의해서 펌프 작동 안 되는 사례도 상당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꼭 ECV가 좋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더 미세하고 더 예민하고 그다음에 통풍구의 토출 온도에 따른 어떤 콤프의 부하량 제어는 더 예민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명이 조금 더 길긴 합니다. 그 내용을 그렇게 간단하게 마치고 마지막으로 좀 전 영상에 이제 서두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1234YF에서 이렇게 코일 타는 증상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또 이제 코일이 그렇게 타는 게 물론 134A도 타지만 1234YF를 그 냉매를 사용하는 렉스턴 스포츠에서 또 지퍼 렉스턴은 올류 렉스턴에서 이런 증상이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만약에 에어컨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일단은 1234YF를 쓰는 냉매의 차량들은 그 냉매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지금 뭐 제가 전달받은 내용으로는 뭐 전문점이나 에어컨 전문점이나 일반 카센터에서 일부예요. 다 그런 건 아니고 134A를 그냥 버리고 1234YF를 버리고 134A를 충전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근데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리면 이 콤프에 1234YF 여기 보이시죠? R1234YF 이 콤프가 134A를 넣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작동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냉매의 특성도 큰 차이는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일이나 이런 것들이 틀려서 콤프가 늘어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34A를 충전을 하고 오일을 안 넣고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원칙적으로 따지면은요 134YF에 134A를 넣어도 됩니다만 조건이 있어요. 완전히 다 안에를 제거를 하고 134A를 충전을 하면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는 전달받은 얘기는 그래요. 실질적으로 콤프를 떼보면
두 개 다 쓸 수 있다는 스펙이 있는 콤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려면 장비가 오염이 되겠죠. 그러니까 별도의 얘를 다 석션을 할 수 있는 장비가 별도로 필요한 거고, 또 100% 제거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다 보니 냉매만 버리고 134A를 충전을 하고 그 냉매 오일을 안 넣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일부 충전을 해서 좀 싸게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은 이 다음에 이제 정비하는 사람이 완전히 난리가 나는 겁니다. 134A 장비를 물렸는데 1234가 조금이라도 섞여 있다고 보세요. 보충을 했던 거네, 어떤 거네. 쓸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충을 하거나 해버리는 거예요. 1234에 134A를. 그러다 보니 이 냉매가 순도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 장비, 이 섞여 있는 냉매가 있는 차량에 1234YF 전용 장비를 물려가지고 이제 냉매가 섞이면 이 순도가 떨어지게 되고, 이거를 모르고 또 1234YF 다른 차량에 사용해버리면 순차적으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1234YF가 엄청 비싸요, 냉매가. 그러다 보니 이렇게 고장 사례가 있을 때는 PD 1234YF가 있는 장비가 있는 곳에 가서 점검을 하셔갖고 냉매가 섞이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나중에 진짜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되고 이렇게 망가지고 저렇게 망가지고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서, 또 왜 이렇게 콤프가 타는지 뭐 이런 것들 간단한 구조 뭐 이런 거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되게 단순합니다. 에어컨 회로는 되게 단순해요. 그래가지고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한 번도 에러 진단 내리는데 에러가 난 적은 없어요. 물론 이제 쇳가루가 도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쇳가루. 자, 이렇게 코일이 탔다는 얘기는 부하가 많이 발생했거나 아니면 이쪽 코일, 이 콤프가 무거워졌거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코일에 열이 많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일이 이렇게 탔다는 거는 단순하게 클러치 코일에 수명이 다 있을 수도 있거나 얘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콤프 내부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여기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또 이 클러치는 어쨌거나 콤프를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원하는 압력이 나와줘야 되고, 그 압축 압력이 나와줘야 냉매가 에어컨이 정상 작동을 하고 내가 원하는 온도로 내려갈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 안에서 콤프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얘는 억지로 돌리려다 보니까 또 코일이 열이 받아갖고 이렇게 코일이 타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그 먼저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겠지만 어떠한 문제로 인해 갖고 클러치만 교환하면 또 하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을 제가 언급을 했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콤프 내부의 문제로 인해 이 클러치가 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쇳가루 돈다고 하죠. 쇳가루. 네. 안에가 이제 손상을 입어서 부하가 먹어갖고 클러치가 탔는데, 우리는 단순하게 어떤 얘의 고질적인 하자라고만 판단하고 클러치만 갈았다고 치자고요. 코일하고. 그러면 이 안에서는 입이 데미지가 먹어서 부하가 또 먹고 있을 거고요. 그럼 클러치가 또 타겠죠? 코일이? 클러치 코일이 또 타겠고, 그러다 보면은 이 내부의 문제점을 우리가 인지를 못한 상황에서 또 수리를 하게 되면 이제 그때는 쇠가 안에서 콤프에 그 피스톤 쪽이 갈려버려요. 그러면은 이 냉매 라인에 쇳가루가 돌면 진짜 그때는 대박입니다. 비용 엄청나게 나와요. 콘덴서 갈아야죠, pom프 갈아야죠, 익스펜션 밸브 갈아야죠, 그 다음에 에바도 잘못하면 갈아야 될 수도 있어요. 싹 갈아야 돼요. 라인 싹 갈아야 돼요. 그러면은 뭐 한 1,200만원 우습게 나옵니다. 진짜 지금 이것만 해도 콤프 값이 근 40만원 돈인데, 부품 값이. 나머지 것까지 하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예. 하여튼 그런 문제로 인해서 또 클러치가 타는 경우도 있어요. 즉 콤프의 자체적인 문제로 인해서 클러치가 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리를 할 때는 필히 어셈블리로 교환을 하시는 것을 추천한다고 서비스에서도 전달을 해주시네요. 뭐 그런 위험성을 떠안고 꼭 정비할 필요는 없다. 정비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손님 입장에서도 나중에 큰 문제가 서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네요. 저도 그래서 어셈블리로 교환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설명이 됐겠죠? 자, 렉슨 스포츠. 콤프 코일 파손으로 인한 교환.
이렇게 오늘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정보 전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